반갑습니다. 문무대 교당에서 근무하는 교무 김혜련입니다. 문무대 교당은 충북 괴산의 육군 최대의 장교 양성 교육기관인 육군학생 군사학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문무대 교당 봉불식을 앞두고 100일 기도를 하면서 매일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무본편 13장의 법문을 읽게 되었어요. 원래 책도 언제 읽느냐, 어떤 상황에 읽느냐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법문도 늘 보던 법문, 늘 듣던 법문이어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읽느냐에 따라 그 와닿는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쓰면서 제도 사업에 힘을 쓰라 함이니라. 평소에는 측량이니 기점이니 하는 단어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건축이라서 그런지 측량이나 기점이라는 말에 처음 건축을 준비하던 시기가 떠오르며 마음이 착 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건축 불사를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온통 마음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공부의 기회였습니다. TV로 예외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웬만하면 저보다 공부 선배님들이시고 인생 선배님들이셔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축불사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일만 하는 사람인지 일도 하는 사람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건축에 대해 뭘 알 것 같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1년에 1만 명의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학생 군사학교의 중요성이나 장교들이 갖는 군에서의 파급력 등을 생각하면 이곳에는 언젠가 반드시 교당이 세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교화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장님께서 교무님, 여기에 교당 지으세요 라고 하실 때 그저 기쁘게 네 했습니다.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던가요? 저는 부대에서 지으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어떻게든 건물을 지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측량을 해서 용도 변경부터 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교무님, 여기에 교당 지으세요. 부터 오늘까지 2년 5개월이 흘렀는데요. 그 모든 건축불사의 첫 시작이 측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 측량을 하는 이유는 종류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토지의 이름, 경계, 모양 등을 알아보기 위함이잖아요. 한마디로 토지의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 땅이나 아무 이유 없이 측량을 하지는 않죠. 이곳에 교당을 짓겠다든지 마당을 주차장으로 바꾸겠다든지 새롭게 담을 세우겠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절차에 따라 측량을 실시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그에 맞춰 기점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봉독했던 무본편 13장에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우리의 공부사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공부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우리의 공부 사업도 교당 건축불사와 마찬가지로 목적이 분명해야 기점도 잡을 수 있고 방향도 잡을 수 있고 그에 맞추어 변화와 발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공부 사업,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 가고자 하는 목표, 그것은 성불 재중의 길입니다. 때때로 성불에 더 관심이 있어서 일단 내가 깨닫는 데 집중하고 재중은 그 후에 하자는 도반을 보기도 했고, 재중에 큰 의지가 있어서 베풀고 남을 돕는 마음은 크지만 정작 자신의 공부는 깊지 못하여 아쉬워하는 도반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성불을 한 사람은 재중을 아니할 수가 없고, 재중을 잘 하려는 사람은 성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늘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남을 위한 마음과 시간을 쓰는 것이 더 쉽고 우선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공부 실력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무대교당 건축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불사의 시작은 측량이었고, 교당을 짓기 위해 하는 토지 측량은 쉽습니다. 돈을 내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기점을 잡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림과 서류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측량은 어떨까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것에 약하고 어떤 것에 강한지, 마음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살피지 못하면 공부에 욕심만 앞서서 목표를 무리하게 잡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여 암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전문가는 나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측량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판단이 못 믿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승님께 문답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문무대교당의 건축불사가 교화적으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지만 당연히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일이 제 일이 되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일이야 말 그대로 공중을 위한 일인 공사라서 잘 되겠지만 제가 부족해서 누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 잘 듣는 착한 제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급하고 두려워서 문답감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배 교무님께서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혜령 교무는 열정도 있고 공심도 있어서 불사를 잘 해낼 것은 같은데 치고 나가는 힘에 비해서 뒷심이 부족할까 걱정이다. 건축불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꾸준히 지속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불사를 앞두고 제 마음을 측량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알고 나니 더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건축불사와 함께 진행할 제 공부의 기점을 여기에 탁 잡았습니다. 중간에 지치지 않는다. 시작할 때 먹은 이 마음이 불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일하도록 한다. 그때부터 제 공부의 표준은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행히 아직까지는 처음의 마음과 다르지 않게 잘 지속하고 있거든요. 아마 교무님, 교도님들이 앞에 계셨다면 기특하다고 박수를 쳐주셨을 텐데 직접 볼 수가 없어 아쉽지만 TV 너머에서 아마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제 마음을 측량했을 때 저는 무언가를 굴곡 없이 꾸준히 지속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법문을 늘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세도반으로 원불교 학과에 입학했을 때 당시 종법사님이셨던 경산 상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가장 자기 마음대로 잘 쓰시는 분이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가장 잘 쓰는 전문가가 바로 부처님이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영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때때로 하고 싶은 일은 애를 써서 한번 안 해보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또 애를 써서 또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단련하다 보면 점차 하고 싶고 하기 싫은 일을 떠나 내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두 번째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원불교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신 법문이에요. 너희들이 아마 방학을 앞두고 각자 마음 먹은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표를 크게 잡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꾸준하게 하는 것을 영 못하겠으면 하루에 땅콩 한 알 먹기 이렇게 매우 쉬운 목표를 잡아라. 하루에 한 알이 쉬워지면 그 다음엔 12시간에 한 알, 또 그 다음엔 6시간에 한 알, 4시간에 한 알 이런 식으로 마음 챙기는 횟수를 늘려가고 나중에는 땅콩 한 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집중하고 단전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체했을 때 1시간에 한 번이 30분에 한 번이 되고 또 1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챙기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결국 어느 때 어디서나 서늘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건축불사를 하는 내내 마주하는 일들은 제가 못하는 일, 안 해본 일 투성이었습니다. 음식도 익숙한 것, 먹어본 것만 먹는 저에게 못하는 일들만 잔뜩 해야 하는 상황은 괴로운 상황일 수도 있었으나 제가 마음 공부의 표준을 지속하는 것으로 잡고 하기 싫은 일을 한번 해보고 못하는 일도 연마해서 또 한번 해보는 것을 공부 삼으니 그 모든 일이 저의 공부가 되었습니다. 좌산 상사님께서 대개 사람들은 일단 일을 먼저 처리하고 마음 공부는 나중에 차분히 앉아서 하겠다고 미룬다. 그럼 또 다음이 생기고 또 다음이 생기고 평생 다음이 생긴다. 가장 좋은 것은 일상에서 공부거리를 찾고 일상에서 공부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하며 내려주신 순간마다 공부 찬스, 경계마다 공부거리라는 법문이 저는 참 남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일을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공부 삼아 하면 그 법문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불사를 하며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의 공부 사업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성불제중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성불제중을 잘 하기 위해서 공부의 기점을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불제중을 잘 하기 위한 제도의 기점을 자기 제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제도란 무엇일까요? 일체 중생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고해에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도입니다. 교당에 근무하시는 모든 교무님들이 각자의 고충이 있으시지만 낯선 군부대 환경에 적응하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매일 새벽 출근으로 공사 현장을 살피고 일요일에는 법회를 진행하며 장병들을 챙기는 생활은 아직 여러모로 능숙하지 않은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 버겁기도 했습니다. 버거움이 크면 혹여 지속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서 더욱 세심하게 제 마음을 살폈는데요.
분명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부대에만 가면 언제나 기쁘고 하늘도 꽃도 자연도 다 그렇게 아름답고 만나는 장병들이 항상 반갑고 공사하시는 인부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제 마음을 발견하면서 아, 나는 지금 낙원에서 살고 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저의 부족으로 공중사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했고 문무대 교당을 짓고 봉불하고 교화의 터전을 다지는 작업이 우리 교단을 위한 사업이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부처님 사업이고 많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사업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제도를 받은 사람은 저이고 가장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 하나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잘잘못을 가리거나 원망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더욱 가득해졌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느 날 문득 제가 너무 행복할 때 걱정이 됩니다. 저의 낙원과 저의 행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함이 사라진다면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곰곰이 내가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열심히 답을 찾곤 하는데요. 그 답 역시 법문에 있었습니다. 신성품 7장의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두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말씀이 대종사님의 법문이고 자라난 환경이 교단 어른들 품이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연스레 문답감정이 하고 싶고 대종사님의 법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교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심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낙원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맹자 선생의 어머니께서 교육에는 주위 환경이 중요함을 깨닫고 이사를 3번이나 하여 맹자 선생을 성인으로 만들었다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머니가 따로 이사를 하며 내 주위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 환경을 개척할 수 있는 자력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당에 나가고 나가지 못하면 이렇게 TV 예회를 시청하면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가까이 듣고 교무님과 문답감정하고 교도님들 간 법의 회화를 나누면서 내 주변을 법열이 가득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내어서 선하는 데 힘쓰고 기도 생활하면서 신심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실은 나의 수양력을 기르는 동시에 나 자신을 제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앞에 닥친 건축불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어려워서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 바짓가랑이 붙잡듯이 선을 하고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낙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겪고 나니 수행품 10장의 말씀처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에 심경을 가지는 공부를 꼭 해야겠구나 더욱 분발심이 납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법문인 무본편 13장에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부의 기점을 자기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을 자기 제도에 두어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쓰면서 제도 사업에 힘을 쓰라 함이니라. 이쯤 되니 저도 알 수 있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셨을 거예요. 성불과 재중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와 일 또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신 제도와 남을 제도하는 재중 역시 따로 있지 않겠구나. 대종사님께서 서품 15장에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기 마음 공부에 기점을 두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은 절로 세상 일을 잘하게 될 것이고 마음 공부를 하며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절로 자기 마음이 낙원에 머무는 사람일 것이며 그런 공부인이 하는 사업은 세상 사람을 낙원으로 이끄는 제도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도 하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일만 하는 사람인가, 일도 하는 사람인가로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을 기원으로 나의 공부 목표는 무엇인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공부와 제도 사업의 기점은 잘 잡고 있는지, 내 마음과 주변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저 또한 끊임없이 공부하고 함께 낙원 생활하는 소중한 법동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